안녕하세요, 남기웅입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시죠? 뭐 조금만 해도 지치는 것 같고 나만 느린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체력을 늘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체력을 늘리실지 정확히 아시나요? 사람도 게임에서처럼 능력치를 알맞게 올려주셔야 원하는 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만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멀리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오늘은 이러한 체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체력에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있습니다. 건강 체력부터 한번 봐볼까요? 건강 체력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숨이 차도 계속 수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심폐지구력, 무거운 것을 들게 해주는, 그러니까 무거운 물을 밀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근력, 지속적으로 근육이 지치지 않게 움직이게 해주는 근지구력, 몸이 원하는 각도로 수영에 맞는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유연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신체 조정이 있습니다. 운동 체력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된 6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파워라고 부르는 짧은 순간에 큰 힘을 내는 능력인 순발력, 소리나 빛을 보고 반응하는 반응 시간, 중심을 잡게 해주는 평형성, 손발이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는 협응성,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인 스피드,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서 몸을 제어하게 해주는 민첩성이 있습니다. 자, 체력에 대한 개념은 알았고 내가 부족한 체력 요소가 뭔지 헷갈리시죠?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말이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 체력으로 가기 전에 건강 체력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건강 체력 자체가 운동 체력을 이루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근력, 영어로는 스트렝스와 순발력, 파워 개념 먼저 잡고 갈게요. 근력이란 보통 가장 무거운 무게를 어떻게든 들면 그것을 근력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말이죠. 제가 벤치프레스 100kg를 한 개를 부들부들 떨면서 10초 동안 겨우 한 개를 해내도 그건 근력에 속하게 됩니다. 즉 그건 근력이 좋은 거라고 인정이 된다는 거죠. 순발력을 볼게요. 순발력은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인 힘을 써야 합니다. 서전트 점프나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 때 근육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수축을 하면서 우리 몸을 높게 뛰거나 아니면 더 멀리 뛰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순발력이라고 하죠. 근력은 정말 그냥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근력, 짧은 순간에 엄청난 힘을 쓴다고 하면 그건 순발력이라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따로 운동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순발력의 경우에 근력이 기초가 돼야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힘을 내려면 근력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근력 자체가 없는데 근육이 강하게 짧은 순간에 수축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제 경험을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교로 대학원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한 스포츠팀 감독님이 선수들 순발력이 부족하다고 왕복 달리기를 엄청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체력 측정에서 왕복 달리기는 심폐지구력 측정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왕복 달리기는 심폐지구력 증가를 위한 운동이라는 얘기죠. 근데 순발력이 부족하다고 잘못된 운동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회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끝에서 끝으로 달리기를 뛰면서 거기서 방향 전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 하다 보니까 그걸 순발력이라고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에서도 스포츠 지도자들이 체력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체력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운동이든 당연히 모든 요소가 필요하지만 더 강화가 많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부족하다면, 즉 파워가 부족하다면 플라이어메트릭이나 웨이트장에서 클린 운동 등을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수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간단한 예로는 많은 연습량이나 먼 거리를 소화하기 힘들다면 그게 테크닉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숨이 더 빨리 찬다면 심플의 지구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로도 하나 들어볼게요. 대회 때 초반에,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고 나서 돌핀킥부터 초반 25m까지 상대방을 쫓아가기 힘들다면 순발력, 즉 파워가 부족한 것일 확률이 높죠. 단거리 기록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수영은 웬만큼 하고 단거리 기록이 잘 나오지 않는데
많은 거리를 소화하실 수 있다면 더 확실하게 파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능력치에 맞게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들은 이걸로 수업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서 간단하게 건강 체력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폐지구력은 중저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거리를 소화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구력 운동을 하는 거죠. 한 75%에서 80%의 정도로 계속 한번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연성인데요. 유연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유연성이라고 해서 내가 정적인 유연성 말고 운동에서 좋은 각도를 내려면 근력도 따라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영에서는 유연성이 거의 필수라고 부를 만큼 필요한데요. 특히 어깨 관절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향상을 시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력의 경우에는 본인이 최대로 들 수 있는 1회의 무게, 그러니까 원RM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 무게의 85% 정도의 강도로 6회 이하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영장에서는 사실은 무거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패드를 끼고 하시면 근력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거는 약간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력의 경우에는 수영장보다는 드라이랜드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체육관에서 조금 증가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영장에선 제약이 많으니까 말이죠. 근지구력의 경우에는 보통 본인의 원RM의 70% 이하로 하시면 좋습니다. 12개 이상으로 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수영의 경우에는 수영 자체가 고반복 운동이어서 근지구력 요소는 뭐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조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열심히 증가시키시면 뭐 지방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체력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